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네, 많이 올랐어요. 뭐 이제 오를 거라고 다들 예상은 했죠. 왜냐면 유가도 오르고 계속 오르는 중이고 지금도 오르고 있죠. 물론 잠깐 뭐 출렁이긴 하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테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미국이 빅스텝을 한다느니 그러면 우리 금리도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시중은행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서 결국 서울 아파트에는 악영향이다. 네, 특히 영끌한 사람들이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도 줄어들 거고, 기존 매수한 사람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특히 다주택자들,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갖고 여러 채 구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제목은 YTN 기사입니다. 고물가 비상, 생산자 물가 15개월 연속 상승. 네, 역대 최고래요. 뭐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역대 최고죠. 그 대신 우리는 전년 동월비 또는 전월비, 여기에 관심이 좀 있죠. 약간은 둔화는 됐긴 됐어요. 그래서 최고치는 최고치인데 그래도 좀 둔화가 됐어요. 근데 유가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할 내용을 딱 보겠습니다. 기사는 4꼭지를 가지고 왔고요. 다 거의 비슷한 기사예요.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제가 차트를 가공한 거, 우리 물가랑 미국 물가랑, 그래서 한번 금리랑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를 볼게요. YTN 생산자 물가 15개월 연속 상승, 고물가 비상. 그래갖고 1년 전보다 8.4% 급등했대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 8.4% 급등, 그 다음에 전월비 0.4%. 이거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일단 석탄, 석유, 당연히 원자재 값 때문이겠죠. 소비자 물가는 5달 연속 3%대 기록 중인데, 이번 달에는 4%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금 3.7%인가 3.6%인가 이렇게 나왔었죠. 약간 주춤에다가 요즘에는 한번 계단으로 한 번씩 1%씩 뜨더라고. 2.6%에서 갑자기 3.6%로 올랐었죠. 계단 점프했었어요. 자, 그 다음 다른 기사 볼게요. 2월 생산자 물가 전월보다 0.4% 올랐다. 공산품이 상승세에 주도했다. 11월에 0.7%, 12월에는 0.0%였어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1.1%, 이번 달에는 0.4%. 지수로는 114.82. 네. 하여튼 뭐 당연히 사상 최고치죠. 근데 이제 전년 동월비로 보고 해야 되니까. 자, 경유랑 항공 화물 뭐 이런 게 많이 올랐다네요. 자, 2월 생산자 물가 최고치인데, 최근에 보시면 등락이, 월별 등락이 플러스 이렇게 1% 넘었다 말았다 계속 그렇게, 지난달에 많이 오르면 이번 달에 좀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0.4% 올랐으면 다음 달에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월비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달에 솔직히 덜 나온 거죠. 지난달에 1.1% 나왔는데 이제는 0.4%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한 0.78%,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패턴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별로는 중요시 하지 않고 전년 동월비로 따지는 거죠. 원자재 가격 상승에 생산자 물가 2달 연속 역대 최고치. 그래가지고 어떤 게 올랐나 한번 좀 잠깐 표를 볼까요?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올해 59점, 이게 뭔가요? 이게 석탄 및 석유 제품, 당연하겠죠. 유가가 그렇게 폭등하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른 게 요거는 뭐죠? 1차 금속, 철강 뭐 이런, 니켈 뭐 이런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12조 오른 게 전력, 가스. 이거는 당연히 원유가 오르면 이것도 같이 따라 오르게 됐죠. 그 다음에 하여튼 토탈 공산품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농산물은 하락했어요. 금융 및 보험도 하락했고, 그다음에 수산물도 하락했고, 그다음에 하여튼 농림수산물은 좀 하락했네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여기 보시면요, CPI, PPI, CCPI, 코어 CPI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수입물가 지수, 여기 이걸 안 써놨구나. 예. IPI, 그러니까 임포트, 그러니까 수입물가 지수. 우리는 원유 수입국, 그다음에 다른 무슨 철강 이런 거 다 수입국이기 때문에 수입물가 지수가 생산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거는 거의 리얼타임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수입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방향성이 같아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한 달에서 2달 정도 늦게 반영이 돼요. 왜냐면 가공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데 그 텀이 한두 달 걸릴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시는 거는 2003년이에요. 2003년 이후로 오늘 것까지 입력을 한 건데, 여기 가장 크게 움직인 거 있죠. 요게 수입물가 지수예요. 수입물가 지수.
이렇게 이때가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엄청 올랐죠. 이때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 그 다음에 환율도 1600원까지 폭등했었죠. 그 다음에 좀 뭐 등락이 이렇게 있다가, 물론 수입물가 지수가 등락이 가장 심해요. 이렇게 심해다가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밀려 있어요. 그러다가 좀 다시 뜨려고 그래요. 왜? 유가가 다시 뜨려고 다시 떴잖아요. 얘가 조금 이거는 한 달 전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초록색은 중국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좀 꺾였죠? 좀 꺾였어요. 그 다음에 분홍색은 미국 PPI예요. 그래도 계속 오르는 주기죠. 빨간 거는 우리나라 PPI예요. 전년 동월비예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우리나라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다른 거랑 비교하니까 이게 낮은 거지. 지금 3%대예요. 지금 이게 이제 4%대로 올라가려고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좀 나지막게 움직이는 거는 근원 CPI. 지금 뭐 근원 CPI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좀 차트가 좀 복잡하죠.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차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면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차트는 1번. 요거는 위에 거 까만 거는 제가 취합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예요. 계약서상의 지수예요. 10월달에 상투치고 지금 4개월째 꺾인 다음에 3월달 취합 중이에요. 요 분홍색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그 대신 실질이에요. 그리고 10월달에 제 데이터보다 더 많이 꺾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샘플이잖아요. 센 놈들 100개를 골랐다고. 근데 국토부는 센 놈, 약한 놈 다 합치니까 당연히 제가 취합하는 아파트들보단 덜 오르고 더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 기울기가 최근에 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KB 월간 아파트 매매가 지수인데 실질 CPI로 나눈 거예요. 최근 들어서 계속 보합 0.1%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근데 물가보단 못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를 적용하면 이미 꺾였어요. 왜냐면 물가보다 더 올라야지 그 실질 지수는 오른 거 아니에요. 실질 지수는 지금 빠지고 있다니까. 그다음에 밑에는 부동산 원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차트는 요겁니다. 요거는 아까 봤듯이 요 빨간 거는 우리나라 PPI예요. PPI. 방금 여기에 사상 최고치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 파란 게 CPI. 파란 게 CPI예요. 그 다음에 요 까만 거는 수입물가 지수. 임포트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최근 들어서 수입물가 지수도 급하게 오르고 있죠. 아직 한 달 아직 집계가 덜 된 상태예요. 자, 이거를 전년 동월비로 하게 되면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요 빨간 게 요거거든요. 전년 동월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우리나라 CPI예요. CPI. CPI는 아무래도 요런 PPI보다 기울기가 약하죠. 그 다음에 이런 굴곡도 좀 적어요. 얘네들은 원자재 가격을 반영을 많이 하니까. 우리 CPI는 그거보다 품목이 훨씬 많은 일반 범용적인 제품들을 다 합쳐서 CPI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요 파란색 등락이 완만하죠? 그쵸? 그래도 3%예요. 3.5%. 그 다음에 분홍색은 미국 PPI. 미국 PPI예요. 미국 PPI. 미국 PPI가 지금 살짝 고개 들었죠? 자, 보세요.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수그러들었어.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3.7 갔다가 3.5로 지금 살짝 수그러들었어요. 근데 미국 PPI가 고개를 다시 쳐들어. 최근에 계속 뉴스가 됐죠? 그러면 결국 우리도 결국 이게 다 고개를 든다는 얘기라니까. 이래서 우리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이번 달, 다음 달에 발표할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마 4%대가 나올 것 같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4월 달에 열릴 금통위에서 물론 이제 한은 총재가 좀 부재 중이지만 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아마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왜? 미국도 이미 이번 달 올렸잖아요. 자, 일단 요 차트, 이게 두 번째 차트예요. 세 번째 차트는 이거예요. 이거는 기준금리. 연두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파란색은 미국 기준금리예요. 자, 이걸 합친 게 이거예요. 아, 여기 또 있구나. 요거는 뭐냐면 파란 거는 유가예요. 유가. 파란 거 유가. 그 다음에 분홍색은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특히 이때 보면요, 유가가 146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사상 최고치. 물론 지금까지도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도 뭐 120달러 안쪽에서 내려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홍색은 그 환율 1600원까지 올라간 거. 이게 아마 1100원 정도, 1050원인가 해서 1600원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올랐죠. 60%가 올랐죠. 그 한 1년 사이에. 그러면 여러 등락을 같이 비교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합친 게 이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이 차트는 1번 차트 주택 가격 지수, 2번 차트 물가 로우 데이터와 그러니까 인덱스와 전년 동월비 차트. 그 다음에 요거는 기준금리. 그 다음에 요거는 유가와 원달러 환율. 총 합친 게 요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게. 일단, 요거보다 그러면 더 장기적인 차트. 장기적인 차트, 요겁니다, 요거. 방금 전에는요, 2003년도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니까 어디서부터냐면, 한 요 정도부터 해야죠. 지금 방금 본 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면, 이런 피크가 언제 또 있었냐를 보면, 일단, 73년 1차 오일쇼크, 전년 동월비가, 몇 프로야? 59%예요, 59%. 세상에. 5.9%도 아니고 59%예요. 그 다음에 2차 오일쇼크 때 64%. 황당하죠? 그 다음에 IMF 때 57%, 서프라임 때 50%, 그 다음에 코로나 때 30, 아니, 이번, 코로나 때는 별로 아니었어요. 지금, 이번에 36%, 살짝 굽혀 있어요. 근데 다시 치고 올라갈 거냐, 여기서 머물다가 내려갈 거냐,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면 이게 빠지다가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넘길 수가 있어요. 아직은 뭐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요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지금 총 5군데잖아요. 5군데 잘 보시면요. 유가가 여기 분홍색이 아니냐. 유가가 요 파란색 유가거든요. 여기 요거 유가예요. 1차 오일쇼크 때 피크 쳤죠? 그다음에 2차 오일쇼크 때 피크 쳤죠? 근데 IMF 때는 유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는 왜 이렇게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냐면요. 환율이 2,000원 갔죠. 2,000원. 여기 분홍색. 유가가 떨어진 반면에 환율이 더블 이상 갔다고요. 그러니까 유가는 그나마 덜 올랐다고 치면, 왜? 유가는 떨어졌으니까 수입 그 물가 지수에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는데, 다른 공산품 뭐 철강이라든지 뭐 원자재, 뭐 식량 이런 거는 1,000원에 사오던 걸 2,000원에 사야 되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 지수가 팍 치솟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오일 쇼크 때는 당연히 쇼크니까는 당연히 유가는 올랐을 거고 환율도 올랐어요. 2차 오일 쇼크 때도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그 다음에 IMF 때만 딱 이때만 유일하게 유가가 파란색이 뚝 떨어지고 보이죠? 여기 파란색이 떨어졌어요. 환율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는요, 유가가 146달러까지 올라갔죠. 보이죠? 거의 14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인데 이때 환율도 1,000원에서 1,600원까지 갔어. 그렇죠? 두 개가 같이 올랐죠. 그러니까 수입할 때 얼마나 많이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0%까지 올라갔지, 전년 동월비가. 그 다음에 지금인데, 지금 10월달 몇 달 전까지 올랐다가 지금 살짝 눌려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때 유가가 폭등한 건 아시죠? 이때가 작년 상투일 때가 10월달일 때 유가가 막 80달러, 90달러 요 정도 왔을 때라고요. 120달러 가는 게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환율이 덜 올라. 이 네 번의 경우 있죠. 이 네 번의 경우는 한 번도 빠짐없이 환율이 폭등했어. 그래서 제가 환율에 베팅을 한 거예요. 왜? 이 환율이 외국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왜? 과거에 100% 무조건 다 환율이 폭등했거든. 그러면 이번에도 환율이 폭등하는 거. 지금은 그 수입물가 지수가 36%밖에 안 왔던 게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는데도 36%밖에 안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이 안 올랐어요. 계속 1,100원, 1,200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환율에 반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뭐 우리 대출금리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환율 때문에 요 수입물가 지수를 잘 보는 거예요. 자, 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또 분해를 해볼게요. 요게 코스피와 1960년부터 서울 아파트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차트는 요 분홍색은 환율 차트, 파란색은 유가 차트.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오일쇼크 때 환율과 유가 다 폭등했어요. 2차 오일쇼크 때도 환율과 유가 다 폭등했어요. 그 다음에 98년 이때 있죠. 이때 수입물가 지수가 팍 올랐을 때, 이때는 환율은 2,000원까지 폭등을 했는데 유가가 떨어졌어. 그래도 수입물가 지수는 폭등했어요. 환율 때문에.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는요, 유가가 146달러를 넘었고요. 환율이 1,600원까지 갔어요. 둘 다 폭등했죠. IMF 때는 환율만 올랐지 유가는 안정이 됐다고, 떨어졌다고. 근데 지금 유가는 폭등을 하는데 환율이 안 오르죠. 그쵸? 과거에 비해서는 안 오르잖아요. 이때 1,600원이고 2,000원이었는데 이거 1,500원도 못 가. 1,300원도 못 가고 있어. 이거는 제가 볼 땐 뒤늦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금 있는 거를 죄다 달러로 바꿔놓고서 계속 환율 방송 같이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1160원에서 1170원일 때 절 따라 한 건 아니고 그냥 많은 분들이 자기 1600 얼마, 1160원, 1170원에 많이 샀다는 얘기를 댓글을 몇 억을 사놓은 분도 있더라고. 몇십만 불이니까. 저는 10만 불은 안 넘어요. 그냥 몇만 불. 600만 불의 사나이. 진짜 그러네. 600만 불의 사나이. 나중에 환전할 때 다 계좌 깐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은 보여드렸지만 진짜 계좌 까고서 딱 현재 얼마인데 환전시켜서 원화 통장에 딱 내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옮기는 거니까는 한 10분이면 5분이면 되잖아. 5분이면 그때 딱 잔치를 벌이자고요. 유튜브 잔치를 벌려보자. 옛날 생각나네. 촛불 잔치구나 그게.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차트는 요겁니다. 이게 방금 봤던 수입물가지수 전년동월비,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여기도 관심 봐야 될 게 한번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IMF, 서프라임, 지금. 그러니까 이걸 코로나 후유증이죠. 코로나 후유증. 거기다가 코로나 후유증 다음에 들어온 게 우크라이나 후유증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네 번의 경우는 환율이 전부 다 폭등했다고. 근데 이번에 환율이 폭등을 안 하잖아요. 결국은 뒤늦게 늦바람이 더 무섭다. 제 친구 엄마가 있었는데 나이도 많으신데 늦바람 불어갖고 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자, 이게 다 합친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이 차트는 1번 차트 주택과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와 코스피 차트 70년부터, 두 번째는 유가와 환율 차트.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컬러풀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돼. 같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요 록에 가느다라는 게 로우 데이터. 우리는 솔직히 로우 데이터는 중요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년 동월비가 중요한 거니까. 요 위에 거를 전년 동월비로 나눈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 미국 생산자 물가, 중국 생산자 물가,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수입물가 지수. 저는 지금 수입물가 지수를 제일 유심히 보거든요. 수입물가 지수는 두 가지예요. 그 상품이 올랐거나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수입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환율은 멀쩡한데 가격이 올라오면은 수입물가가 많이는 안 올라요. 또는 그 물가는 안 올랐는데 환율이 올랐어. 그러면 또 우리 수입물가도 좀 어느 정도 올라요. 근데 이게 둘 다 올라버리면 우리가 양쪽으로 얻어 터지는 거죠. 물건 값도 비싸, 환율도 비싸. 그러니까 전에는 1,000원으로 하나를 4개를 사왔다면 이게 값이 더블로 올랐어. 그리고 환율이 더블로 올랐어. 그러면은 4개 산 값으로 이제 1,000원에 하나 샀다, 4개 샀다면 이제는 1,000원에 한 개밖에 못 사요. 환율이 떨어져, 가격은 2배로 올라.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겁니다. 자, 합친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합친 거를 좀 보시라는 말 차원에서 진짜 이런 차트 정말 제가 봐도 이거 기가 막혀요. 여기서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다니까. 저도 몇만 불인데 몇십만 불 한 분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뭐 꼭 저 때문에 샀다는 걸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투더문이 뭐냐면 2,900원이에요. 2,900원.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어차피 한 1년 정도 통장에 어차피 넣어놔 있어야 될 돈들이니까. 와이프는 안 바꿔서 지금 와이프가 조금 약이 올라 있어. 지금 그래도 10% 이상 올랐잖아요. 제가 바꾸고 나서. 10%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이면 500만 원 있는 거라고. 물론 최근에 한 30원 다시 밀렸지만.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 주가 하락에 베팅한 거 수익이 한 30% 나 있죠. 그 다음에 환율도 한 10% 정도 지금 수익이 10% 조금 안 되구나. 10% 정도 좀 나 있고. 근데 주식시장이야 뭐 몇십 프로 이렇게 수익 낮게 줄 수 있지만 환은 1년에 10%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저는 더블 이상을 보고서 지금 목표를 한 거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돼도 저를 비웃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제 그릇만큼만 욕심은 많이 냈는데 나중에 봤을 때 에게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손해는 안 볼 자신은 있어요. 자, 지금 미국 아까 방금 봤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7.8% 나왔죠. 우리나라는 3.7% 갔다가 3.5%까지 줄었죠. 근데 다음 달에 4%가 나올 것 같다니까. 이게
이게 굽었다가 올라간다고 지금.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9% 이것도 넘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15년 전에 서프라임 때거든요. 이게 5.6%가 최고치인데 지금으로부터 직전 값은 물론 저기 10%도 있어요. IMF 때 전년 동월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데 요거를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한 여름쯤이나 유가가 계속 진짜 200달러 가고 그러면 이거 황당해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뭐 300불 넘길 거라고 막 뻥카 치고 있는데 그게 뻥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200달러는 충분히 넘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투자한 건 아니야. 제가 모든 상품에 제가 분석하는 거에 모두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투자한 거는 고포스랑 달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 3번 올렸는데 네 번째 아마 다음 달에 올릴 것 같아. 이거 심각해요. 미국도 한 번 올렸지만 올해 6번 올리는 거를 추가로 올리는 걸 제가 시뮬레이션 이렇게 싹 했어요. 그랬더니 연말에 가서 금리가 역전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 두세 번 더 올려야겠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저는 작년 2번, 올해 4번 이렇게 예상해갖고 시뮬레이션 해놨는데 지금 상황이 미국이 이거 막 땡겨갖고 금리 인상하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더 올릴 것 같아. 그럼 우리는 2%가 넘어있을 거라고. 미국이 연말에 2%를 목표로 하는데 우리는 한 2.5%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블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대출해서 집 산 분들 2, 3년 전에 산 분들 얘기 들으면 처음에 한 1, 2년은 괜찮았어. 견딜만 했어. 근데 최근 들어서 막 금리가 막 오르니까 겁이 덜컥 난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2년 정도 있다가는 생활비가 안 납니다. 생활비가. 그러면은 간장에 밥 비벼 먹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왜냐면 모든 거는 이 300년 차트에 다 담겨 있다니까. 이 진하게 분홍색한 거 있죠.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지금 엄청 올랐죠. 미국이 0.3에서 2% 넘었잖아요. 거의 7배 이상 올랐어. 7배. 한 2년도 안 돼 갖고 7배가 올랐다니까. 7배가. 근데 이게 40년 동안 빠진 게 이제 40년 동안 오르는 사이클을, 그전에도 40년 동안 계속 사이클이 있었던 걸. 그래서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전부 올리는 게, 러시아야 전쟁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 다 올리고 지금 미국도 한번 올렸죠. 근데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올릴 거라고 제가 여기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놨어요. 이렇게 희미하게. 요게 미국 한번 올린 거거든요. 요게 지금 한번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쉬었다 올리고 쉬었다 올리고 열리는 FOMC 회의 열릴 때마다 올린다고 그랬을 때 가정해서 제가 올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왜 이렇게 적게 오르냐? 왜냐면 로그 차트라서 그래요. 로그 차트라서. 여러분들 처음에 0.25랑 나중에 0.25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0.5일 때 0.25 올리는 거는 내가 이자를 100만 원을 내다면은 150만 원 내는 거죠. 잖아요. 0.5인데 0.5일 때 100만 원 냈어. 이게 만약에 대출금리라고 칩시다. 근데 0.25 한번 올렸어. 그럼 0.7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절반 정도 더 오른 거죠. 50% 더 오른 거잖아요. 1.5배가 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00만 원 내던 이자를 150만 원 내야 돼. 근데 만약에 1% 내던 게 한 3% 됐다고 쳐봐요. 3%. 그럼 100만 원 내던 이자를 300만 원 내야 된다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건 아직 피부로 못 느끼는데 한 1년, 2년 정도만 있어봐요. 진짜 금리에 치여서 진짜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들 부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안 날 거라고 치더라도 두세 채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그 나머지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상승 할 수도 있어. 그 아파트만 특별하게. 근데 금리 상승을 못 넘긴다니까. 그래서 제가 2년차 중국은 2년 침개치했죠. 요거 아파트가 오르다가 금리가 바닥치고 오른 다음에 2년 후부터는 아파트가 빠지더라. 간단하게 할게요. 원래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러 번 한 거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오르던 아파트 값이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에 2년 동안 그랬다. 근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오늘 출소가 아니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저로 갔죠. 네. 하여튼 영역의 대통령 어쨌든 제 대가는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좋은 일 많이 하셔갖고 그동안 잘못한 거 많이 반가이 하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바닥치고 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서도 계속 올랐어요. 그때가 금리가 계속 하락기였거든. 그러다가 2년 정도 오르니까 얘가 그래도 올라. 왜? 별거 아니거든. 2년까지는 오른다 그랬죠. 전년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2년 이상 올라버리니까 얘가 꺾이는 거야.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이건 제 게 아니라 국토부 데이터가 그렇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KB에서 부동산을 해서 뭐 강남권이 0. 뭐 플러스 0.01인가로 돌아섰다고 또 지금 엄청 뻔뻔질하더라고. 세상이 다 이제 뒤집어져 갖고 서울 아파트 폭등할 것처럼. 근데 다른 아파트 실거래가는 왜 이렇게 빠지지? 그죠? 두고 봐야 돼. 한두 달은 반짝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실거래가가 아니라 그 집주인들의 호가잖아요. 호가. 매물 걷어들이면 당연히 평균가는 올라가죠. 왜? 5억 비싸게 내는 사람은 안 걷어들여요. 근데 최근 거래에서 5천이나 1억 정도 높게 내는 사람은요, 일단 빼고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밑에 깔려있던 호가가 없어지면 평균값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뭐 2억 올려, 3억 올려, 좀 뉴스에서 지금, 아유, 경제신문들, 진짜, 너 아무리 거기서 광고비를 받고, 그, 운영이 된다고 해도, 진짜, 나중에 이제 죄 받아요, 진짜. 그렇게 되면.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YTN 기사였습니다. 고물가 비당, 생산자 물가 15개월 연속 상승인데 전년 동월비 특히 눕혔던 그 생산자 물가 지수,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게 다음 달에는 쳐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뒤통수가 예쁜 엘리엇 커피 한 잔. 네, 여기 커피 있습니다. 커피 있고요. 여기 커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시카고 한번 구경 쫙 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엘리엇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